제가 일부는 일부, 이부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일부는 영상, 북한 방문 영상, 사진이나 동영상이죠. 보면서 설명을 곁들여드리고 그 다음에 북한 기독교, 종교의 실태, 실상,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있고 교회는 몇 개 교회고 도대체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 실제 북한의 교회 상황,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그런 것을 제가 객관적인 자료와 또 사진과 또 제가 활동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오인동 박사님도 계시고 노길남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신은미 전태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토마스김 박사님도 계시고 북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소개돼서 송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또 자기 전공 분야가 있고 관심 분야가 있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비전이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북한의 상점입니다. 책도 팔고 약도 팔고 자파상 가게인데요. 가지런히 물건이 잘 진열되어 있고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유로, 그 다음 미 달러, 여기 미 달러라는 뜻입니다. 중국 원, 일본 엔 이렇게 돼가지고 창구에 이렇게 돈을 바꾸는 환전소가 이렇게 지지난달 8월달 얘기죠. 7월 외화 교환소 이렇게 꼭 상점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자결제 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한마디로 데이빗 카드나 마찬가지입니다. 300불이고 500불이고 디파짓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고 그것 갖고 택시도 탈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호텔 숙박도 할 수 있고 나와서 쇼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자결제 카드. 이거 택시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는데 원래는 호텔을 잡거나 택시를 타는 것도 북측의 안내원을 동행해야만 택시도 탈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양각도 호텔에서 고려 호텔로 과일을 사려고 몰래 개구장이 학생이 탈선하는 것처럼 몰래 빠져나와서 택시를 타는데 북한 택시입니다. 여기 보면 제 뒷자리 옆에 결제카드 요 스티커가 붙어 있죠. 여기 택시도 이걸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요금 지급이 이렇게 택시가 되어 있고 제 앞좌석에 우리 노 선생님이 타셨죠. 택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택시 기사를 내가 이렇게 잠깐 녹음을 한 게 있습니다. 택시 기사 선생님. 레이먼? 스피커, 여기 스피커 연결하는 거 지금 가져오시겠어요? 여기 북한 택시인데, 여기 스피커 안 됐나요? 네,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만 들으십시오. 북한 택시 하시는 이 택시 사장님도 고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의 그런 투념 혹은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부에서도 택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해 먹고 삽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자동차 넘버폰 있고 버스, 교통편, 평화자동차에서 생산한 자동차. 이거는 군인들이 펑크를 떼오는 걸 제가 잠깐 찍었는데 펑크를 옛날 자전거 펌프질하는 거 있죠? 수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펌프질을 하더라고요. 2층 버스, 아파트의 약국. 요거는 참 재미난 광경을 제가 찍었어요. 양각도 호텔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는데 바로 이 무궁화꽃 핀 앞에 김정일, 김일성화 전시장 꼭 화원이 있어요. 꽃을 기르는. 그래서 참
평양에 핀 무궁화꽃, 좀 남다른 감에 가지고 바로 무궁화꽃 앞에 이렇게 김일성화, 김정일화, 온실이 이렇게 있고 김정일화 꽃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감격스러워서 무궁화 꽃 앞에서 이제 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제 눈에는 모자이크처럼 잘 안 나오는데 청주서에서도 그렇게 보입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잘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용서하시고요. 준비 안 됐고 이렇게 대동강변에서 바둑 장기를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1, 2분이 못 돼서 이분들은 통일 얘기로 적어들어요. 통일. 그래서 이분들의 최선의 민족적 가치는 삶의 가치는 통일입니다. 그냥 농부들도 바둑 두는 분들도 할아버지들도 유치원들도 아줌마 아저씨도 관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직 조국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건 버스 교통편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민족이 힘모아 세계로 평화자동차 광고판 유경호텔. 이거는 아침 출근길을 시민들을 경쾌하게 하려고 브라스 밴드를 학생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 이번에도 있더라고요. 주유소입니다. 북한 주유소, 연흥이라는 북한 주유소입니다. 고려호텔 메뉴판을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는 양각도 호텔 스카이라운지가 빙빙 돌아가는데 스카이라운지에서 평양 시가지를 찍었는데 장마가 쪄서 흙탕물로 빨갛게 대동강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궤도 전차가 있고 무궤도 전차가 있는데 낡은 것도 있고 이렇게 또 새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고 남산 타워 같이 평양에도 이렇게 남산 타워 못지않은 이런 타워가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패션을 보겠습니다. 거리를 보면 일단 여기 우리 정정호 선생님 오셨나요? 1호 코리안 뉴스 정정호 선생님 안 오셨나요? 예. 보시면 평양에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변한 게 1년 만에 변했다고 할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잔디, 녹지, 공원 이런 것이 눈에 띄게 평화자동차 박상범 회장은 1m 거리마다 다 깔려 있다고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지만 그게 과장되지 않다고 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잔디가 잘 자라고 녹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 국가 잔디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렇게 녹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내입니다. 평양 시내가 이렇게 녹지, 잔디 많이 이렇게 깔려 있고 그런 것이 눈에 띄고요. 굉장히 보여드릴 게 많아가지고 금방 넘어갑니다. 요거는 화면 캡처인데요. 제가 직접 가지 않아서 세포등판이라고 세포문하고 이천군하고 세 개 군을 합해서 서울시 면적과 동일한 서울시 면적보다 약간 커요. 5만 정도가 좀 넘기 때문에 서울시 면적만한 어마어마한 축산단지라고 해가지고 무슨 돼지농장, 소농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풀밭 초원을 서울시만한 풀밭을 조성하고 있고 2015년도에 준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공사가 마쳐진 부분도 스위스의 어떤 목가적인 풍경으로 그렇게 2층 집 요들송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완공이 되면 북한 모든 2,500만 명 주민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산 규모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위성으로 찍은 마식령 스키장인데요. 마식령 스키장도 역시 이것도 환영 캡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한 세 가지 잔디 녹지 사업, 또 마식령 스키장, 또 세포 등판, 이 세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보고 들은 대로 또 자기가 본 대로 통치자가 되고 나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사실 그게 맞고, 스키장 같은 경우에도 스위스에서 설비를 리프트를 수입을 하려고 하고 또 말들이 많았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백두산에 있는 스키장 리프트를 뜯어다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팔지 않는 사람들이 손해지 뭐. 그래서 어찌됐든 북한은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패션을 보겠습니다. 우중충하고 인민복만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또 LA, 남가주 도시에 있는 분들이나 크게 다를 거 없어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작업복도 입고 하지만 보통 일상복이 다 이렇습니다. 이렇고 휴대폰이 지금 200만 대가 지급이 돼서 휴대폰 거의 다 이제 하면서 문자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이호정 기자하고 제가 찍은 게 여러분 보시는 장면입니다. 전자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중에 이제 손전화라고 그러죠. 고려링크에서 나오는 손전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생겼는데 보시면 스마트폰도 생산합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굳이 한국은 남한에서는 굳이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깎아내리느라고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부품만 조립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도 다 있고 조립 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보면 평양 양각도 호텔에 국제평화대행진이나 이 7.27 전승절 행사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통역을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따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역관들이 너무 많은 외국인 손님들 오니까 통역관들이 모자라니까 평양 외국어대 학생들이나 김일성 종합대 영문학과 학생들을 임시로 고용을 해가지고 통역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이런 아리랑 폰을 사용하고 또 태블릿,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손전화기 형태 또한 일반 손전화, 접이식, 막대기식, 밀기식, 화면 접촉, 수감식. 화면 접촉, 수감식이라는 게 이렇게 슬라이드 터치를 이렇게 조선말로 말하는 거죠. 부부용 전화, 아이용 전화 아주 우리보다 더 친절합니다. 이건 이제 초기 화면인데요. 북한의 휴대전화, 손전화 수가 과연 몇 개냐라고 할 때 작년에 수치를 보시면 작년 12월 2일부로 100만 대고 올 5월 28일, 2013년 5월 28일부로 200만 대를 돌파하고 오늘이 이제 10월 15일이잖아요. 30만 대까지 벌써 돌파했답니다. 5개월 사이에.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이거는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오락홍사, 이제 북한의 이 셀폰을 계약한 오락홍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셀폰하고 이러죠. 요거는 삼지연 백두산에 가면 삼지연 폭포 있잖아요. 삼지연의 이름을 딴 북한산 태블릿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무총 쏘기 이렇게 되어 있고 조선 대백과사전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들어가면 박정희를 검색하면 박정희 남조선 귀엘의 대통령이라고 다 저장돼 있어요. 박정희 김대중을 쳐보면 김대중 도쿄에서 망명중 납치 사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반공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제공된 언론과
자연과 교육의 그 부정적인 북한의 생각 때문에 북한은 그냥 굶어 죽고 문화생활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막 그 독재자의 압제 속에서 짓눌려 있고 그런 걸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빨리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트위로 웬만한 사람들 다 하고 있습니다. 삼지연, 오토바이 뭐 이런 게임도 있고요. 세계적인 게임도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해보는 것도 있고요. 이건 타블렛이 아닌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에스더가 좋아하는 거 뭐지? 에스더. 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 뭐였지? 에스더 어디 갔나? 플레이스테이션이요. 플레이스테이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보시면 이거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아침이라는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고요. 아침 여기 아리랑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 노 선생님 이제 새벽 5시 가서 찍으셨는데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요거는 북한의 101보충대, 306보충대 논산 연무대 훈련소에 징집되는 경험을 여기 남자분들 하셨죠? 그거와 똑같이 여기도 평양에서 자원 입대하는 병사들이 이제 입대하는 날 새벽에 모일 때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친척들이 와서 환영해주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외제 버스에 타서 이렇게 모자 쓴 사람들은 다 빡빡머리 깎은 입대하는 장모님들이죠. 잘 있어 친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웅적 조선인민군 만세 이렇게 배너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자식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애들 이렇게 개구장이 같이 보이고 모자도 빼딱하게 쓰고 이게 얼마나 우리 애들하고 똑같이 뭐가 달라요, 그죠? 예. 잘 있어 뭐 이렇게 잘가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는 거죠. 꽃다발 이것도 브라스 밴드까지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양쪽에 도열해가지고 왜 목욕탕 앞에서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목욕을 하고 가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이게 지금 한국 에오키의 그 홍건진 의원님이 질문을 올린 건데요. 페이스북에 지금 이거 지금 방송 나가나요? 한국에? 정혜진 선생님. 예, 한국 측 잘 들으세요. 북한은 징집을 자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뭐 1996년도에는 또 의무제였다가 또 1999년도에는 또 달랐다가 2003년도에 또 달랐다가 하다가 2006년도에는 자원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원제. 그래서 여러분이 군대를 다 다녀오셨지만 한국의 풍조는 어떻게든지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여기도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핵무기 문제 때문에 막 남북이 굉장히 첨예하게 그 촉각을 세우고 대립각을 세우던 그런 긴장감이 돌던 때라 더 많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때 가서 찍은 겁니다. 요거는 평양 애국열사는묘입니다. 애국열사는묘인데 여기 보면 강양옥 선생이라고 있죠. 부주석을 2번이나 지낸 강양옥 선생님이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묘비는 다 목사입니다. 강양옥 목사, 김창준 목사, 장철호 목사, 오하영 목사, 이분은 장로입니다. 손은태 박사님. 왜 이런 분들을 내가 사진을 찍었느냐? 물론 많은 분들도 봤지만 왜 북의 애국열사묘에 목회자들이 묻혀있나? 빨갱이 목사들 아닌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설명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진월북하신 분도 있고 6.25 때 납북되신 분도 있고 여러가지 그때 당시 해방정국 전후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여러가지 또 일들 때문에
결국은 북에서 사망을 해서 이렇게 장례가 치러지고 무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이 목회자들은 강양훈 목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남한에서도 공동으로 존경하는 독립투사들입니다. 독립투사면서도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남한의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지금 현충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동작동 국립현충원, 대전현충원, 또 강원도에 있는 현충원 3개 국립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저도 지난번에도 가봤어요. 가보면 거기도 이분들의 묘가 있고 평양에도 이분들의 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은 한 사람이 죽었는데 묘가 남북한에 다 동시에 있어요. 시신을 반토막을 내가지고 반은 북한에 묻고 반은 남한에 묻은 게 아닌데 왜 그럴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북한에 있는 묘지가 진묘라고 할 때 남한에 있는 묘지는 가묘고, 남한에 있는 묘지가 진묘라고 할 때 북한에 있는 묘는 가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남북한이 동시에 존경하는 독립투사나 독립운동가들을 남북한이 동시에 이렇게 존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인민군 열사등묘입니다. 6.25 참전한 북한군 장병들의 묘죠. 지난번에 갔을 때 여기 개장식을 할 때 제가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는데 시설이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을 안 믿지만 너무 아늑한 그 품 같은 좋은 지역에 정말 초호화 대리석으로 돌사진의 그 아름다운 장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묻혀 있어요. 500명의 인민군 장병들이 묻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저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여기를 보면서 막 울었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지만 막 울음이 나오는데 왜 울었느냐? 저도 미국에서 이민을 늦게 와가지고요. 한국에서 이민을 늦게 와서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방공교 받고 자랐고 군대 생활도 했어요. 저희 집이 철저한 애국자 집안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3대에 걸쳐서 저희는 군대를 다 다녀왔다 그래가지고 병무청에서 병역 명문가로 선정이 됩니다. 병역 명문가. 많은 가족이 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병역 명문가에 선정이 되려면 방위도 갔다 온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집안에서 혜택을 받아서 군대를 안 간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남자들 중에서 의가사 제대를 해도 안 되고, 현재 군대 생활을 하고 있어도 안 되고, 아주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현역으로 갔다 온 가정만 3대가 100% 갔다 와야만 되는데, 저희 아버님,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조카들,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둘째 형님은 며느리까지 여군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문가를 선정을 받았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북괴 괴뢰군의 묘지잖아요. 북한 괴뢰군의 묘지고 인민군의 묘지고 적군의 수도의 적군의 묘지인데 내가 여기서 얼쩡얼쩡거리는 것도 한심한데 이 묘비를 어루만지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같은 형제끼리, 같은 부모끼리, 같은 남매끼리, 같은 피를 나눈 사람끼리 총을 쏘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60년이 넘도록 지금도 대치 상태에서 서로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이 배치 같은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것을 생각하니까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통일이 되면, 만약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입니다. 남한이 국력이 강해지고 국방력이 강해져가지고 또 통치자가 잘못 헷갈려 해가지고 북진 통일, 흡수 통일을 해가지고 북한을 다 무력으로 통일을 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이 인민군 열사능이나 혁명 열사능, 이 북한에 있는 국립묘지를 다 파헤쳐버리고 폭파시켜야 될까요?
반대로 북이 무력으로 남쪽을 통일을 하고 적화 통일을 해서 흡수했다. 그러면 동작동 국립묘지나 대전 현충원을 다 폭파시키고 파헤쳐버려야 될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화해하고 인정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비근한 예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보여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가지고 그 패션쇼를 하고 12폭 한복 석석 소리를 내면서 그냥 패션쇼를 하고 난리 요란을 떨었는데요. 그리고는 어디를 갔어요? 호치민 묘지를 가가지고 거기에 헌화를 했습니다. 호치민 묘지를 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 한국군을 몇만 명을 파병을 해가지고 피를 흘린 그 적군의 순회, 적군의 최고 순회자, 통치자가 바로 이 호치민 빼뚜콩의 지금 우두머리 아닙니까? 거기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절을 하고 참배를 했다는 건 뭐예요? 세월이 약인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원순이 악순이 해도 결국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뭐 통일 강사들이 많이 얘기했죠. 그렇게 우리를 30년 동안 못 살게 보면 일본하고도 국교를 수립하고 6.25 때 우리가 다 이긴 전쟁이었는데 남쪽에서 다 이긴 전쟁이었는데 그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온 중국군 그 중국 미운 중국하고도 수교를 하고 그 러시아 스탈린을 통해서 6.25 전쟁 때 무력으로 많이 개입을 했던 그 러시아하고도 우리가 국교를 수립했는데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하자는 게 뭐가 이렇게 잘못되느냐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통일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처럼 남쪽에서 통일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없죠. 너무 제가 사진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냐면 허드슨 대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88세입니다. 이분이 막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외신 기자들하고 기자회견하는 거를 내가 이제 찍은 건데 끝나고 나서 저도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이분한테 이제 말을 한마디를 걸었는데요. 이분은 왜 여기로 왔느냐?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파란 줄에 황금별 훈장을 미국 무공 훈장을 달고 여기를 왔어요. 지금부터 시간을 거꾸로 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적국의 수도 평양에 이 미국 군인이 나타난 거예요. 장교가 미국 장교가 왜 나타났느냐면 자기 공군 동료를 유해를 찾기 위해서 시신을 찾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을 이렇게 에스코트하는 분이 북한의 안내원을 영어 잘하는 안경 쓰고 양복 입고 멋진 안내원이 물론 이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안내하고 영어로 통역을 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분 옆에 팔짱을 끼고 조선인민군 노병들이 60년 전에 같이 싸운 옛날 그 6.25 전쟁 서로 맞수들이 이 허드슨 대령 노인네를 부축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면 안 되죠. 할렐루야. 직업은 못 쓰네요. 이거는 제국 인사능이에요. 북한에는 5개의 국립묘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거는 국립묘지지만 건물 안에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태양궁전, 거기는 특별 국립묘지입니다. 두 번째로 혁명열사는, 세 번째로 신미리 애국열사는, 네 번째로 제국인사는, 그 다음에 해동포 애국열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어요. 다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문학계의 거두 춘원 이강수 선생의 묘지가 여기에 있고, 요 뒤에 보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나오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 서울대학교 초대 총장 이춘호 박사가 여기 묻혀 있고,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 현 박사가 여기 묻혀 있고, 더 놀라운 거는 대한민국 재원 국회의원 1대 국회의원, 2대 국회의원이 수십 명이 여기 묻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이 아니고 저 남쪽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1대
2대 국회의원 수십 명이 여기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국회 부의장 김약수 국회의장도 여기 묻혀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마찬가지. 자진 월북하신 분도 있고 납북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때문에 거기서 살다가 사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 해방 전후의 이런 역사, 6.25 전후의 우리 근현대사는 한반도의 역사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역학적이고 더 복잡하고 더 깊이가 있고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심요막측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앵글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다각도로 봐야 되고 다면으로 봐야 되고 다이아몬드가 여러 각도인 것처럼 북한은 딱 한쪽만 보고 이거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북한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거 맞아요. 또 어떤 분이 또 북한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거 맞아요. 다 맞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어우러서 역학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자기만의 관, 무슨 가치관 할 때고 관의 정립이 돼야 돼요. 혁명 역사는 능해서 시간을 다 보내네요. 여기 보면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이 있는 태양궁전입니다. 여기는 국가선물관입니다. 국가선물관은 묘양산에 있던 전 세계 국가 원수들과 전 세계 인류들이 200개 국가 되는 많은 나라의 국가 원수가 외교적으로 선물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지도자에게 보낸 선물을 보관한 곳이 바로 수십만 점을 보관했죠. 묘양산에 국제친선관람관에다가. 그런데 그것을 너무 묘양산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진짜 급한 사람들이나 멀리 가지 못할 사람들은 못 가보기 때문에 이것을 평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앞에 길이 뻥 뚫려 있어요. 일직선으로. 글로 쭉 15분만 가면 이렇게 새롭게 전하는데 여기 가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 중에서도 다른 건 다 설명할 적이 없고 요거는 제가 화면 캡처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발 검사부터 아주 경호가 검문 검색이 철저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말 많죠.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제공해준 특별기를 타고 중국에서 특별기를 타고 평양 가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준 보석함 선물입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요거는 동아일보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금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선물한 건데 이 내용이 뭐길래 금동판을 만들었냐? 김일성 주석이 항일 투쟁할 때 보천보 전투를 했던 동아일보 기사를 금판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판을 떠가지고 황금으로 만들어서 동아일보 회장이 선물로 준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김일성 주석이 항일 투쟁한 거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이 역사적인 거나 근거를 대가지고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질문 시간에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시는데 심지어는 김일성 주석의 부친 김영직 선생은 포평, 지금의 양강도 포평에 살고 있을 때 그 한약방을 하고 있을 때 동아일보 지국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아일보 히스토리 연구에는 동아일보 창간서부터 지금까지 지국장 명단까지 나올 때 김영직의 이름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고 여러분이 보실 때 두 사람만 대표적으로 봤지만 이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선물을 보냈어요. 남측에 있는 사람 대우그룹 김호중 회장이 굉장히 많은 선물을 보냈고 에이스 침대 안유수 회장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뭐 선물 중에는 침대, 가구, 화학을 하는데 안내원의 설명이 뭡니까? 안유수 회장님께서 우리 장군님께 이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생산을 중단하고 이것만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전해줬다고 얘기합니다. 김호중 씨 비롯해가지고 삼성에서 각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다 여기다가 이렇게 선물을 보낸 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상하게 또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래방이 화면 반주 노래방,
화면 반주, 음악장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가나다로 부르는 거로 마찬가지죠. 여기 지으십니다. 장군님 여기는 최준수면 장군님 오시는 날 장군님 그리워 장군님 보고 싶어 뭐 가라마바사 세 지도자를 이렇게 또 우러르고 찬양하고 받드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복도는 우리 땅 정강태의 노래는 있고요. 양희은의 아침 이슬도 있고 눈물 젖은 두만강도 노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옛날에 그 노래들은 한때는 허용을 했는데 지금은 다 금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래방에 불러온 아가씨하고 제가 잠깐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요. 굉장히 뭐 세련되죠? 제가 사진도 한번 찍었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거 안 마셨습니다. 수령복, 장군복, 대장복 여기 보시면 기독교인들은 여기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오셨는데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복 크리스천들은 생각을 하는데 북한, 북의 주민들은 수령복, 수령은 김일성 주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장군은 김정일 위원장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장성들 중에 원스타, 투스타, 뭐 포스타가 있는데 그런 장군이 아니에요. 북에서의 장군은 오직 김정일 위원장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상장도 있고 뭐 이제 여러 장성이 있긴 하지만 장군은 김정일 위원장, 대장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이 곳곳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추밭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평양 제3인민병원 화단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남한보다 더 풍성합니다. 재물이. 이거 결혼식 하는 장면, 결혼식을 국립묘지나 만수대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결혼 사진을 찍는 것을 하나의 사회 통념, 사회 가치 윤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출난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예식장이나 어느 장소에서 결혼을 하면 결혼 기념 웨딩 촬영은 만수대 동상 앞에서 하는 게 사회 가치 윤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신부 친구들이 호피무늬 옷을 단체복으로 갈아입고 제가 이 현장에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손전화로 사진을 찍는 장면인데 이 노래는 춘마 처녀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춘마 처녀래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쏘곤쏘곤대는 장면 춤 잘 추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춤추는 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단 드레스를 3번이나 갈아입더라고요. 대단하죠?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결혼 웨딩도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미국에서 내가 결혼식 출연도 해봤지만 이런 거 이렇게 호화로운 결혼 못 봤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아요. 제3인민병원 지금부터 병원을 한번 탐문하겠습니다. 병원 원장실에서 뿌리핑을 받는 장면 김만유 병원 아주 김만유 병원도 LA는 안식교 재단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케네스베가 입원해 있는 평양국제친선병원의 모습입니다. 식단입니다. 의사고 식단이 이렇게 있고 간호사 여기는 암연구소죠. 종양연구소 여기는 가정집 모범 가정집을 우리 노 선생님이 방문하신 건데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일반 가정집입니다. 뭐 잘 사는 데도 아니고 못 사는 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해맞이 식당 뭐 그런 곳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굉장히 커피숍, 식당, 뭐 호프집, 제과점 아주 뭐 잘 돼 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점도 여러분 시장 아시죠? 뒤에 있는 거가 좀 모자라시니까 이걸로 좀 굴침 좀 삼키시고요. 이탈리아 전문 요리점 피자 에스도 한 조각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람선에서 즐기는 모습들입니다. 여기 잠깐 여기 보시면
자전거도 등록 넘버판이 있습니다. 평양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는 거주 지역에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분실을 했을 때 나오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교통 스티커 딱지도 발급받습니다. 아마 주의를 받는 것 같고, 우리 정태일 선생님 얘기로는 관료들이 많이 부패했지만 유일하게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자 교통순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운동하는 분들, 낚시하는 분들 많고,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동상에 참배하러 오는 모습. 여기 광복지구입니다. 쇼핑센터. 어린이 놀이방도 따로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평양 껌공장. 껌공장을 저는 롯데껌, 혜택껌 공장은 안 갔지만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볼 때 굉장히 종류도 많고요. 여기 조시는 분들을 위해서 졸음방지 껌도 있고요. 입냄새 누가 많이 납니까? 입냄새 이거 꼭 내가 사다 드릴게요. 다음에 가시면. 비타민 C를 넣은 껌, 비타민이 부족하신 분 이렇게 세밀합니다. 뭐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게 없어요. 박하껌 이렇게 많습니다. 요거는 겨우살이 이렇게 흙을 잔디 입히는 작업을 할 때 흙을 나무에다 이렇게 태우는 열을 가해서 이렇게 하면 병충해가 없고 잔디도 잘 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가열을 시키더라고요. 아이들의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김일성중학대학 현관이고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 벤치에서 졸거나 잡담하는 모습. 저는 공부에도 물어봤고 교회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아느냐? 성경책을 읽어봤느냐?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이런 거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뭐냐? 100%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다음에 이것도 역시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고급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벤츠, BMW도 아무나 쉽게 미국에서도 못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병사들이 건물 짓고 노동 사역을 하는데 동원됐다가 세수하고 일어나는 장면이고, 이거는 노동적이 돼. 우리로 말하자면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한국으로 말하면 예비군들이 어디론가 멀리 가는 장면을 노 선생님이 찍으신 겁니다. 우리 뭐 파고다 공원 같은데, 또 한강변 같은데 뭐 소주잔 기울이고 뭐 카세트 틀고 음악 틀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광경들이 쉽게 목격이 되죠. 이거는 산업 박람회 같은 그런 건데요. 굉장히 규모가 크진 않지만 아주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알차고요. 서커스 하는 모습. 여기는 타이르 공장, 대동강 타이르 공장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타신 거라고 막 자랑이 대단하더라고요. 기사분이. 이거 탈 수 없느냐 그랬더니 타라고. 그래서 이게 사진 한번 찍은 건데요. 여기 김정일 위원장이 탔다는 거 사인보드입니다. 대리석보다도 7배나 강한 타이르를 만드는데 미국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서 수출할 데가 없다고 여기 공장 부소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북한을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역사가 어제 오늘인 줄 아십니까? 요즘 매스컴에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하고 미국이 발효를 하고 이런 거 요즘 들어서 그랬죠. 휴전협정 발발된 지 1년 후부터 지금까지 59년 동안을 북한을 대북 제재 조치를 미국이 취한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대북 조치를 취했듯이 프랑스도 조치를 취하고 영국도 목을 쟀다면 아마 영국도 망했을 것이고 프랑스도 망했을 것이에요. 그 강대국들도. 근데 북한은 미국이 그렇게 60년 동안 목을 재고 그래도 인동처처럼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잘 자라고 잘 성장하고 잘 견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간 건데요. 여러분, 협동농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협동농장이 예를 들어서 1000명 단위 농장이었다 그러면 100명 정도는 놀고 먹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놀고 먹었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실제로 남자들은 거의 일 안 하려고 그러고 학생들과 여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또 지도장, 기사장, 무슨 장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1000명 중에 100명은 일을 안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그걸 분조 단위를 잘게 쪼갰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4분 단위로 나눈 거를 10분 단위로 나누는 식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지금은 일을 안 하고 농땡이 치고는 안 돼요. 지금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라에다 30% 떼주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서로 분배하고, 또 농기값이나 농약값을 또 주고 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눠 먹고, 그래서 이제 훔쳐가는 사람도 때로 생기기 때문에 원두막도 생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원영 기자하고 오이를 따먹었어요. 네, 시험은 여기는 이제 채소 공장, 채소 농장, 꿀농장, 여기 사과 농장이 여의도에 16배 면적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과 농장이 여기 돼 있습니다. 빨리 자라서 골고루 북녘의 주민들이 사과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이산가족이 서로 헤어지면서, 우리 남북 이산가족은 드물게 만나지만 몇 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지만 일본에 있는 이산가족이나 해외에 있는 이산가족은 수시로 만납니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평양 호텔 앞에 아침 운동을 마치고 오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50년 만에 수박을 먹어보느나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된다. 빨리 사과들이 자라가지고 사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들죠. 사과 향수, 사과 스낵, 사과 술, 사과 화장품, 그다음에 돼지 볼살, 돼지 귀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도 부위별로 하고, 이건 북한 비전향 장기수 분들, 이분들 통해서 이분들이 남쪽에서 40년 이상을 감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그런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예수를 접한 이야기, 어떻게 교회를 다녀보는가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네, 잠깐만요. 네. 그 중에 하나 제가 꼭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것은 뭐냐면 북한의 석유 문제입니다. 이 사진은 재미교포 사업가 김창구 씨가 주체라고 쓰여져, 이게 석유 시추선 유성호입니다. 이게 평양 밑에 남포항에서, 남포 앞바다에서 유치하는 것을, 이분이 여기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북을 60차례나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찍었는데, 평양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남포항에서 석유가 나오고 있고, 낮은 선봉 부근에 있는 내륙, 여기 조금 전에는 이것은 해저 석유지만 이거는 내륙 석유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메뚜기 같이 이렇게, 오일 펌프 있죠? 우리 저기 공항 가다 보면 있고, 텍사스 가거나 이렇게 모하베 사막 가면 석유 시추하는 이런 게 이게 실제로 낮은 선봉 부근에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 말로 서조선의 대륙부, 중국과 연결된 신도, 대륙부가 연결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북녘은 지금 어마어마한 석유 자원이 우라늄이나 마그네슘 이런 거는 세계 제1의 매체 저장량이 있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석유도 엄청난 매장량이 있어가지고 군사훈련을 할 때도, 심지어 기회훈련하는 공군들이 북에서 북한 공군들이 연습을 할 때 하루 117회 출격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쪽 공군은 기름값이 1배럴당 80달러가 넘어가면 훈련을 통제하고 취소를 합니다. 근데 북이 석유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이 석유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북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데, 어떤 때는 3위권 안에 든 적도 있었습니다. 이 10위권은 계속 수시로 바뀌는 건데,
여기 보세요.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항상 고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2위는 캐나다와 또 이렇게 미인들이 많이 나오는 남미 어느 나라죠? 베네수엘라가 캐나다와 계속 2위를 다툼을 하고 있고 3위가 원래 통계로 하면 북한이 3위입니다. 이란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란은 1376이지만 북은 1476 배럴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석유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진보적이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한나라당의 박근혜 희망 캠프의 박선영 의원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한국 언론이 계속 끊임없이 발표를 하고 또 산업자원부라든지 코트라 무역협회 회장이라든지 정부 관료들 특별히 대통령도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을 생각할 때 석유가 나오는 나라,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역학적인 문제나 비용 때문에 시출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낮은 선봉, 여러분 낮은 선봉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특구가 제일 먼저 생겼죠. 신의주 특구보다. 낮은 선봉 바로 옆에 경성만이라고 하는 그 내륙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91년도에 낮은 선봉을 특구로 지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석유에서 직접 석유를 시추해가지고 뽑아서 거기서 제품을 만들고 정유를 하고, 그래서 가공품을 만들고 물류단지 또 중소기업 여러 가지 그런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선항을 가보시면, 아니 낮은 선봉이죠. 선봉항을 가시면 거기는 완전히 기름을 수출하고 기름을 받아들이는 항구로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 꾸며져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교회와 관련된 건데 너무 이렇게 교회 쪽이 없었습니다. 한번 교회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 사무실입니다. 조구련 사무실하고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고요. 현관을 가면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한테 헌화하는 헌화대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디입니까? 북한 기독교를 대표하는 건물 현관입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 서기장 오경우 서기장. 오경우 서기장의 직함은 서기장이지만 한국으로 말하자면 총무격이고 총수장은 위원장입니다. 강명철 위원장이라고 하는 위원장이 북한의 기독교를 총 대표하시는 분인데 이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사진이죠. 아직 뭐 언론사에 넘긴 건 아니지만 이분이 조부가 강양훈 목사, 그 다음에 부친이 강용석 목사, 그 다음에 이 3대에 걸쳐서 여기도 북한 최고 기독교 지도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부친 강용석 위원장이 언제 돌아간지 아십니까? 작년 1월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언제 서거했습니까? 작년 12월에 서거했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사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그 충격으로 강용석 위원장이 이분의 부친이 그렇게 소천을 했죠. 왜 그럼 그렇게 소천을 하느냐?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 조상 때부터 강용석 위원장의 부친인 강양훈 목사와 김일성 주석은 외종조부죠. 김일성 주석과 강양훈 목사는 담임 목사, 창덕소학교 담임 목사이면서 외종조부 촌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두 가문이 계속 신앙을 유지해 오고 있고, 봉수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100번 이상을 철제 빔, 대리석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수고하신 김용덕 장로, 한국의 김용덕 장로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지만 이분이 김정은 위원장도 3살 때까지 업어서 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 지금도 이분은 가정예배를 강명철 목사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이분은 유일한 목회자 양성기관인 평양신학교 건물입니다.
평양신학교 강의실, 스포츠실, 복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케네스부의 당당한 주치의 박미옥 의사입니다. 우리 객실 안에도 들어와서 치료를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봉수교에서 휴전협정 60주년 기념 설교를 하는 장면이고, 김진경 과기대 총장님이 외국인 교수 10명을 데리고 나오셔서 축성 특송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요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하셨는데, 왜 부목사님 하셨는가? 담임 목사님이 악성 종양에 우리를 맞으면 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여러 말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부목사님이 송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사회를 볼 때 영어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셨죠.